여수 서남쪽 끝에 숨은 듯이 자리한 섬 낭도. 낭도가 사람 살 것이란 게 나가 입으로 묵고 살 것은 걱정 없어. 살 때 중국 같은 섬답게 살 때 낭도는 언제나 살고 싶은 섬, 그곳에 가고 싶은 섬입니다. 한시 바빠요. 1년 12달 동분기. 우리 섬 특징이 그거예요, 특징. 전어몰이 소리로 깊어가는 낭도의 가을. 낭도 사람들의 따뜻한 가을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 낭도에 17년째 특별한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두 할머니의 가을 이야기입니다. 나 평생 짝꿍이야 죽을 때까지. 저와 나 없으면 못 산다는데 어쩌고 그래 줘야지. 여기 낭도 산게 뭐이 제일로 좋냐? 기 잡고 언니 분께 제일 좋네 나는. 여수에서 여객선을 타고 1시간 30분가량 가야 만날 수 있는 작은 섬. 이리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낭도입니다. 숨은 절경이 유난히도 많은 낭도. 그 낭도에 기다리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이면 걸음이 빨라지는 낭도 사람들. 한시 바빠 이 낭도 사람들은. 배에 가야지. 시간 있으면 배에 가야지. 또 시간 있으면 농사 지어야지. 또 시간 있으면 여기 저기라도 한 주먹 받아 먹어야지. 가장 먼저 사람을 불러들이는 곳은 갯벌인데요. 낭도 갯벌에 보물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꼬막입니다. 2마리. 잘했어. 꼬막은 가을이 되면은 무서운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는데요. 이렇게 잡아갖고 밭에다 살래. 작은 맨들 갖고. 낭도의 안악들은 아예 갯벌에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낮은 돌담을 쌓아 저마다 구역을 나누는 독특한 꼬막밭인데요. 우리 창고요. 꼬막 창고. 그래갖고 저거 있으면 우리 거요. 여짝에 허는 거요. 부지런한 사람 저온 뻘밭으로 다니는 사람 요만한 걸 잡아요. 잡았고는 여름 바구리로 2개에서 그렇게 잡았고 저를 밭을 만들어 갖고는 뿌렸어. 그래갖고 이제 추석 설 저럴 때를 잡아갖고 이제 자식들 먹이려고. 없는 거는 지금 많이 잡아줬네. 묵은 놈은 우리 저녁에 가서 묵고, 에? 그가? 잣놈은 밭에다가 밭에 나 넣고. 넣고 가자고. 이거 잣놈은. 여기나. 이렇게 꼬막을 뿌리는 것으로 낭도의 가을이 시작됩니다. 귀한 서임 오면 주고, 우리 여름 우리 사고 주고. 잘 팔아 나가지만. 귀한 자식들 주기 위해 키우는 꼬막들. 꼬막밭에 가을이 그렇게 익어갑니다. 이른 아침 낭도에서 일복 많기로 소문난 영래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저것들 땀으로 죽겠어. 아침에 삶아서 나가. 줄게. 나비야, 밥 줄게. 가자. 어머, 내 사람은 가서 해. 아이고. 매일 아침 당신의 끼니보다 더 먼저 밥을 챙겨줘야 하는 식구들. 저기 좀 봐봐. 하나 죽겠지. 어메, 야달 말은 되잖아. 쌀 풀어도 미꾸니 묵도 못해. 아이고, 이거들 땀으로 죽겠다. 그런데 챙겨야 할 녀석이 또 있나 본데요. 많이 먹어. 근사한 조개 껍데기를 차지한 이 녀석은 성인의 개꺼요. 근데 왜 여기 와서 밥을 우리 달라? 집에서 올라 먹어. 나가 그 집 있으면 그 집까지 따라다니고. 지금 씻고 있어도 나만 보면 줄줄 따라다니. 나가 좋은 갑이야. 그렇지.
순식간에 구운 식구들의 아침 식사가 끝이 나고 영래 할머니가 한시름 돌릴 시간인가 했더니 이번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영래 할머니 집부터 살피네요. 그리곤 이웃집 고양이가 들어가지 않고 앉아있던 딱 그 자리,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영래 할머니를 찾아오는 기순 할머니. 언니 나 왔다. 잘했다. 기순 할머니의 17년째 반복되는 아침 일과. 나가 없으면 나가 문 아니면 가고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다가 나가 5분이거든. 언니 나왔어. 그리고 핸드폰에다 전화해. 나 평생 짝꿍이야 죽을 때까지. 가자 이제. 얼른 가. 언니 앞에 가. 네가 앞에 가야. 아이 근데 언니가 앞에 가. 나 에이 나 앞에 갈래 그만. 낭도에서 소문난 짝꿍 할머니. 영래 할머니와 기순 할머니의 참으로 특별한 인연입니다. 똑같은 고무신을 신고 똑같은 일을 하는 짝꿍 할머니. 마늘 싹 까야겠다. 있는 너 싹 쏠게. 에쿠라. 그렇다면 영래 할머니와 기순 할머니 호흡은 척척 맞을까요? 이순아 마늘 어떻게 숨을래? 응? 마늘 어떻게 숨을래? 응? 기순아! 예. 뭐라 하는지 안 들리. 마늘 어떻게 숨을래? 어? 어머 나 죽겠네. 뭐라 하는지 안 들리. 마늘 어떻게 숨을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숨을래? 나 안 숨으지 뭐. 그거 물어봐야지. 어디다가? 언니 보고. 우리 기순이가 귀가 말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귀가 많이 먹어서. 몇 번을 해도 안 대답을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여쭙고요. 많이 안 들려. 동문서답은 기본이고 자신의 마늘밭까지 영래 할머니 신세를 져야 하는 기순 할머니. 언니 없이는 할 수 있는 일도 그닥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 여수 갖고 있니? 니는 오지 마. 왜? 니 오지 마. 왜? 오지 마. 싫어. 안 해. 오지 마. 아니 언니가 따라가. 한시도 언니를 떨어지기 싫어하는 기순 할머니. 이 시집 온 지 몇 년 됐냐? 몰라. 61살이 되어서야 무태서 낭도로 첫 시집을 온 기순 할머니.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그걸 보러 갔어. 함께 정지짝에서 울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시는 울다는데 나도 울고 지도 울면서 울지 마라. 나도 막둥이로 생각하고 동생 없다. 동생매로 살자. 그랬더만 그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뜨자 오로지 영래 할머니만 의지하고 살고 있는 기순 할머니입니다. 왜 나가 니를 그렇게 미워라 해도 날 따라다니냐? 그래도 언니가 좋은데 나는. 개똥이 좋아. 그럼 언니가 좋아. 하늘도 바다도 한껏 가을 기운을 품은 날. 기순 할머니가 나름 부지런히 할 일을 찾습니다. 영래 할머니를 찾지 않고도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을 익히는 걸까요? 바깥 어르신 돌아가신 지는 몇 년 됐어요? 나도 지금 몇 년 된지 모르겠어 지금. 그 생각이 안 나. 그러니 어떻게 살아? 혼자 사는 게 서툰 기순 할머니. 그 빈자리를 언니가 메운 걸까요? 뭐든지 언니가 가르쳐줘야 하지. 나 속에서 무엇이 우러나들 안 해. 무엇을 해야겠는데 우러나들 안 해서 못해.
그거 언니 아니면 꼼짝을 못 해요. 영래 할머니가 없었더라면 홀로 남아 낭도의 빈집을 지키는 일이 가능이나 했을까 싶습니다. 이거 나 혼자 그냥 살게 그냥. 가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바쁜 까닭에 서로 연락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왜 행정관이 많죠? 연락을 안 해본 게 그렇지. 30년 만에 만나냐나 20년에 만나냐나 사람이나 똑같은 게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우리 언니 뺏기. 낭도 망망한 바다에 어둠이 내립니다. 그 시간 어디선가 어둠을 깨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닌 밤중에 웬 방망이를 두드리는지요? 말로만 듣던 전통 전어잡이 배입니다. 물속 사정이 밝은 남편은 전어떼가 있나 살핍니다. 아내 정엽 씨의 전어몰이 소리가 더 흥겨워지는데요. 드디어 전어떼가 모여드나 봅니다. 나도 친정이 섬인데 나 친정 섬에 동네도 이리 두들대 이리 방매지를. 그래서 아하 전어를 잡으려면 이리 방매를 꽁꽁 두든갑다 이렇게 해갖고 나도 배웠지 이런갑다 그러고 이렇게 막 방매를 두드리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변해가지고 놀래갖고 많이 박혀갖고 있었거든. 나는 전통 전어잡이는 그물로 전어떼를 감싼 뒤 방망이로 두들기면 놀란 전어떼가 그물코에 걸리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스를 여러 데를 방망이를 해갖고 풀어야지 뭘로 그러냐. 나 그것이 여기 방망이라고 그거 열려 나오거든. 그거 저 쉬운가 봐. 이 방망이가 심심한 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정엽 씨가 방망이를 두들기며 스트레스를 푸는 사이 전어는 얼마나 잡힐지요? 방망이 소리가 끝나면 전어의 어획량도 결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수고스러움에 비해선 못 미치는 수확일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몇 마리 안 되네요. 기름값도 안 나오겠습니다. 전어는 10개 잡아야 된대요. 그래야 제맛이 되는 거지. 요거 한 마리 잡으려고 여기 펄이 빠져버렸는데 이거 제맛이단 게 이런 맛으로 잡단 게 전에가 맛있다네요 요새. 그래서 이제 반찬도 흥겸 이런 건 한 거예요.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의 밤바다에서 굳이 전어를 잡는 이유 무엇일까요? 낮으로 10마리 걸면 밤에 한 100마리 이상 걸립니다. 가을이면 몸값이 급등하는 전어. 돈을 신경 쓰지 않고 사들이는 생선이라고 해서 돈 전자를 써서 전어라고 불렸습니다. 많이 걸릴 때는 많이 걸린디. 그물값 건지는 것도 빠듯하지만 식구들과 이웃들 밥상에 오를 전어 잡는 것만도 기분이 좋다는 부부. 여봐. 요 방문지를 언제까지 할까 나가? 언제까지 해봐야지. 늙어서 꼬부랑꼬부랑 할 때까지. 평생 전어잡이를 해온 부부. 돌이켜보면 살림을 꾸리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고마운 세월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아침. 정엽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남편 역시 밤새 전어잡이에 피곤할 만도 한데 일손을 쉬지 않습니다. 유독 정엽 씨가 신이 나 있는데요. 올가을 아들 혼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키운지도 모르게 저리 커갖고 나이가 먹었고 장가러 가는 게 확
그새 저리 크냐. 나도 그새 며느리로 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 기쁘고 좋아 기분이. 가을이 올가을이 너무 좋아.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부부에게 올 가을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못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봅니다. 씻고 다님시롱 하나에 집어 여놓고 둘이 여장하고 그래 나왔어. 우리 막디를. 자식 키울 때는 억척스럽게 전어를 잡았지만 이제는 이웃들과 나눠 먹을 만큼 잡아도 부부는 흡족합니다. 머리에 깨가 서말이 들었다 할 만큼 고소한 전어. 굽기 시작하자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집니다. 저는 익었는가? 이건 연어. 하나 둘씩 모여드는 사람들.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하는데 영래 할머니와 기순 할머니도 오늘만큼은 빠지지 않습니다. 섬마을 인정에 함께 익어가는 전어. 어느새 낭도의 조촐한 전어 잔치가 열렸습니다. 보통 우리 저 사람들 똑딱똑딱 두드려도 우리가 듣기에 장단이 맞춰져. 똑딱똑딱 전에 똑딱. 전에 한 마리 잡을까 말까 그래. 전에 한 마리 잡을까 말까. 전에 뺀 놈 욕 자른다. 그래. 어쩜 파이가. 똑딱똑딱 전에 민마리 잡았소. 전에 민마리 잡아갖고 울력으로 쫓아라 아린력으로 쫓아라 그렇게 했어. 전어 타령이 이어지는 동안 자글자글 노릇노릇해진 전어. 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영래 할머니도 뼈채로 전어를 좀 드실 줄 아시는데요. 머리부터. 바로 먹어보면. 갓 잡은 전어를 숯불에 구워 먹는 이 고소함은 낭도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맛일 겁니다. 결혼 준비 잘 돼가냐? 예, 덕분에 잘 돼가요. 잘했다. 아이 마음이 설레고 그냥 부끄러워 죽겠어. 지금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뛴단 게. 나는 이제 경험이 없는 게. 야, 그래도 이제 경험 사야지. 경험이지 나도. 재밌어. 하나 요면 또 하나 요고 잡고. 돌이켜보면 자식 헌사할 때가 제일 재밌는 세월이었습니다. 바람이 오락가락하더니 어느새 낭도에 가을색이 짙어져 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섬 날씨. 여름에 기다리던 비가 가을에 쏟아집니다. 빗소리가 거세지자 영래 할머니 재빨리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빼부려야 돼 이거. 아이고. 코드를 다 뽑아놔요? 내 성어만 피락때려 가서 풍기걸지요. 막 칼 그런 연장만 봐도 때려뿐데요 요에. 시간이 갈수록 날씨가 심상치 않은 듯 싶습니다. 아이, 며칠 바깥에 벼락에 때리면 무섭네. 영래 할머니 천둥 번개를 칠지도 모르는데 어딜 가시는 걸까요? 이 궂은 날씨에 영래 할머니가 기어이 찾은 곳은 기순 할머니 집입니다. 기순 할머니가 늘 물가에 놓아둔 어린애 마냥 걱정되는 영래 할머니. 내 숨소리 금방 안 들키지? 예? 내 숨소리 금방 안 들켜. 벼락 때렸어 금방. 이거 선풍기 빼. 응, 좀 그렇게. 선풍기 빼. 선풍기 빼. 맞아. 안 빼는 거 찍고. 테레비도 빼뿌려. 금방 내 숨 크게 했어. 이따가 또 와. 이따 뺄라. 니 이따 간 게를 지금 장당해. 니 이어프 가서. 지금 뺄게요.
절대 벼락 저거 테레비 켜지 마. 벼락 때리면 테레비 켜지만. 그래야 안 벗어게. 빗줄기는 이어지고 이제 반치도 다 걷어갖고 이게 일단 진짜 다 쳐줄게. 언니 영래 할머니는 기순 할머니를 챙겨주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고, 이런 언니인데 처음 삼았다고 정부간도 없고 한계간도 없고 다 필요 없고 이 언니가 지일이다. 어쨌거나 나가 이렇게 밀어내서 어쨌거나 더 겁나 그러고 안 갔어요. 이양에 둘이 만났으니까. 이양에 만났으니까. 인지마다 그럴 거요, 어쩌고요. 죽을 때 같이 죽더라. 지는 자 젊었으니까 더 살고 나는 얼른 죽어야지. 그러면 헛소리가 참소리인가? 나 죽어보면 어쩔래? 그러면 같이 죽지? 이래요. 무조건 영래 언니를 따르는 기순 할머니. 서로를 의지한 채 낭도의 가을날은 또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내성병력과 함께 폭우가 쏟아진 낭도. 저 테레비 다 고장났다 그래. 벼락 잘라버렸어. 아침에 4시경에 겉으론 멀쩡한 TV가 안 나오다니 섬에선 말벗이 없어진 셈입니다. 신호가 없으면 그러네요. 벼락을 때리는 게 안 나오던데. 그건 안 나온 게 큰일이에요. 언제 보통 잘 일이 작은 일이에요. 와서 틀면 안 돼. 아니 나오도 안 해. 불이 안 온다 할게. 벼락을 맞아 그랬어.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네요. 다 온단 게 그러나. 불만 하려고 게. 정말 신기하네요. 영래 할머니 벼락 대처법이 통한 건가요? 잘 나와. 그렇다 해도 지상에서 볼 일을 보기 때문에 벼락 칠 때 빼버렸단 게 전기가 텔레비 때 다 빼버렸어. 그래갖고 우리만 여기서 우리만 나와. 한도 안 나와 다. 재밌는 드라마 할 시간. TV가 안 나오면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법이지요. 오지겠으면 밖으로 나와서 요 바다라도 쳐다보려고 이러고 있을 거요. 기가 막혀 죽겠어. 정말 애가 타시겠습니다. 어디 살면 모든 게 다 불편하지. 요런 텔레비도 이렇게 고장이 나면은 시내 같으면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오지만은 여기는 이제 요 하정면에 다 지금 벼락이 맞아고 다 고장이 안 났어. 그렇게 이제 그 차례차례 해오자는 게 언제 올지 몰라. 저녁부터 이제 텔레비를 못 보면 기가 막혀 죽겠어. 그냥 생각하는 게 밥맛도 없어, 밥맛도. 진짜. 한편 갑작스런 가을 폭우가 낭도에 주고 간 선물도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땔감 걱정이 들기 시작할 때 때마침 파도가 큰 나뭇가지들을 실어온 것입니다. 자연은 때론 이렇게 그 빈자리를 채워주나 봅니다. 이렇게 굵은 나무가 밀린디. 파도가 친게 더구나. 말도 못오게 막 밀릴 때가 있어요. 아주 통. 덤처럼 찾아든 땔감들이 반갑기만 한데요. 다가올 낭도의 겨울은 따뜻할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깊어가는 낭도의 가을. 두 짝꿍 할머니는 오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을 나섭니다.
호기심 가득한 기순 할머니. 오늘 두 할머니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다에 던져놓은 통발 때문입니다. 아따 기가 막혀. 잡았다. 많이 잡아야 돼. 어찌 그거지 너 모르는 거 못 모르는 거 잡았을까? 두 마리나 있네. 물어. 개 한 마리인 줄 알았다가 두 마리가 잡히자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두 할머니. 또 나. 언니가 나 후딱 던져갖고. 딱. 그래도 콩만 걸렸네. 호재 물 나면 또 기 잡으러 가자 니랑 나랑. 네, 갑시다. 개 잡을 때만큼은 두 할머니 철부지 소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영래 할머니가 능숙하게 개를 손질하는데 기순 할머니는 가만 보고만 있습니다. 보다 못한 기순 할머니의 가르침이 시작되는데요. 기순아, 예? 귀를 씻어갖고 예. 잘라갖고 예, 잘라가. 담아내기도 좋고 푸코치도 좋고 파도 좋고 그래 소금 적게 좋고 아, 고춧가리 응? 또 미연도 여요. 뻘물을 매 빼야 돼 맑은 물 나도록. 그러면 양쪽에 잘라갖고 이렇게 잘라 깃발을 두드르고. 기순 할머니에게 영래 할머니만한 선생님이 어디 있을까요? 야, 맛있다. 참 맛있다. 대화는 좋아. 담아내겠냐? 그게 또 거시고 안 잊어보고 헐랑아 먹었어. 왜 이걸 잊어버려? 몰라요 그게. 뭐 글 같으면 잊어버리고 근데 이런 거 눈으로 봤는데 왜 잊어버려? 알려주면 그때뿐이어서 때로는 큰 소리로 나무라게 되는 영래 할머니. 언니에게 꾸지람을 들어도 기순 할머니는 언짢은 기색 하나 없습니다. 그 모습이 더 짠한 언니. 친동기간보다 더한 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가 망간에 죽게 되면 저걸 어쩔까 모르겠어. 살도록까지 걱정이요. 나 제일로 걱정이요. 가거라이. 예, 나 실시간. 조심해서 가. 예. 기순아 잘 차고 내일 보자이. 들어. 아이. 오늘도 기순 할머니는 언니 정을 품고 돌아갑니다. 섬이지만 유난히 밭이 많은 섬 낭도. 예전부터 섬 전체에 고구마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해풍 맞은 낭도 고구마 맛은 일품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어째 수확이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고구마 수확이라니 돼지가 무거불고 이게 모양이라니까. 여기 100가마 이상 나와야 되지. 고구마 한 알 한 알이 귀한 자식 같을 텐데 어쩌나요? 돼지가 다 먹어보고 진짜 않게. 애지중지 키운 고구마를 먼저 걷어간 주범, 바로 멧돼지입니다. 오죽하면 농사 지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이 녀석 입에 제일 먼저 들어간단 말이 있겠습니까? 낭도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낭도의 해결사 박성일 씨. 멧돼지 소탕 작전에도 어김없이 앞장서는데요. 멧돼지가 다녀간 밭은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멧돼지는 단맛이 나는 고구마를 제일 좋아하지만 가리는 게 없어서 더 문제랍니다. 멧돼지, 너구리, 노루, 고구마는 고구마, 마늘밭이면 마늘밭 막 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물을 다 쳐놓은 거예요? 그러지. 바다에 쳐야 할 그물을 그냥 밭에 못 들어라고 막아놓고 있는 거지. 하루에도 몇 번씩 동네방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박성일 씨. 그 사이 힘든 농사일은 모두 박성일 씨의 아내 몫입니다. 가을 거지가 가장 바쁠 때에도 남편 얼굴 보기 어려울 정도라니 말 다 했죠. 몰라. 오토바이 타고 막 달아났으니까 어디 간지 모르지.
같이 도와주면 금방 끝날 텐데. 그러지. 그러면 좋지. 해도 끝이 없는 농사일에 집에 와서도 손을 놀릴 수 없는 아내 근자 씨. 이번에는 쉴 새 없이 수북하게 쌓인 생선까지 손질을 해야 합니다. 아침 새벽에 5시에 밥을 차려주면은 잡수고는 아무것도 낙도 무덤성 갔다가 와야 적성이 풀린다께. 절대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가서 이제 일을 할 때는 불해가 나지. 기가 막힌지 웃음이 나오는 근자 씨. 아니 생선을 이렇게 해갖고 오면은 꼭 나선만 바르고 있단 말이오.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이때 슬그머니 들어온 남편. 또 무슨 궁리를 하는 걸까요? 오토바이를 부지런히 손질하는 게 어째 수상합니다. 맛있단 말은 한데 안 도와줘. 이렇게 갖다 놔도. 설마 했더니만 빵꾸가 나쁘래요. 어디로 안 댕기겠네. 네. 응? 여기 그거 있으니까 엄마 사방 써야 되니까. 여기 저 빵꾸 나쁘면 자네를 씻고 다니도 못하고 나를 어디 씻고 다니고. 저러니 텔레비 나오면 나가 뭐 이쁜 거나. 나 맨날 막 그런 게 나가 유모차 타고 다니지. 거리가 아파서. 농사를 안 짓고 뭘 먹고 살라고. 아내 얘기를 귀담아 들을 리 없는 남편. 불이 나게 또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는데요. 마을을 벗어나 낭도의 숨은 절경을 찾은 성일 씨. 지금은 낚시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만사, 잡념과 아내의 잔소리까지 잊을 수 있는 순간이죠. 할머니한테 소리만 디디게 듣고. 뭐라고 그러세요? 낚시 자주 나오시면? 아이 집에서 일할 거면 혼자 일하게 맡겨놓고는 날 보고 가서 논다고. 에이구나. 왔다. 어이. 바로 이게 짜릿한 손맛이라는 거겠죠? 쥐가 붙지 그거 안 붙을 수가 없어. 에이씨. 낭도의 한량 성일 씨는 고기를 대하는 눈맛까지 제대로 느낍니다. 그 타박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이 재미가 노름하고 똑같단 게 재미가 보통이 아니. 여가 미쳐보면 마누라도 필요 없네. 아, 근자 씨 들으면 어쩌시려고요? 아 이제 낭도가 사람 살 것이단 게 이 동네 이 유구째 동네 중에서도 낭도뿐이 사람 살 곳이 없네. 배 한 창만 있고 농사 몇 풀 갖고 있고 그러면 귀여운 것이 없네. 입으로 묵고 살 것은 걱정 없어. 그러고 보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얼른무라. 며칠 후 이른 아침부터 온 마을이 분주한데요. 조용하던 섬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오늘은 낭도 가을날 중 특별한 날인데요. 뭐네 가셔 뭐? 고추 바쁘 나와. 이 집 저 집 모두 바쁜데 영래 할머니도 무거운 짐꾸러미를 실어 나르며 마음이 급해 보입니다. 오늘 온 마을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을 거지한 곡식들이 육지인 고흥장에 나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건 지름짝 거, 요건 꽃이 거, 요는 복부 거. 고흥장에 가서 할 일이 산더미라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짝꿍이 보이지 않는데요. 지수너머에는 왜 안 가는 거예요? 이 좁아서 못 간대 차가. 이 배는 이 없는데 제 차가. 어쩔 수 없이 기순 할머니를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고흥장까지는 1시간 남짓. 그 장에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는 낭도 안악들.
어디 가도 차가 다니면 그냥 차로 갔다 오면 고생이 더 되는데 이제 배로 갔다가 또 푸고 오기가 고생했다만.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가야 할 사람을 태우고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어찌 비길까요? 고흥장 나들이가 편치 않아 보이는 영래 할머니. 머릿속엔 온통 두고 온 기순 할머니 생각뿐입니다. 영래 할머니가 고흥장에 간 사이 기순 할머니는 고추 말리는 일을 붙들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다 불현듯 일손을 접는데요. 이따 가봐야 돼. 언니 보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기순 할머니. 평소보다 늦었다는 것에 왠지 모르게 불안한 눈치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문이 잠궈져 있는데요. 이럴 땐 언니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기순아 부르며 나타날 때까지 말이죠. 언니는 어디로 가봤을까? 왔어? 알았어. 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보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상해요. 언니가 없으면 이상해. 나 아침에 보다 안 했단 말이야, 언니. 오늘 아침에. 낭도 어디를 봐도 눈에 밟히는 언니. 그 시간 고흥장. 방앗간에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래 할머니 차례가 가까웠나 본데요. 한 톨 한 톨 날아갈세라 정성껏 털고 말린 깨로 기름을 짰고요. 김장 담그고 1년 내내 양념해 먹을 고추도 빻습니다. 기순이는 못 오고 있을까? 밭에 갔을까? 아이고, 뭐든가. 그 시간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기순 할머니. 불안하지? 그것은 사실이야. 언니 없으면 불안해. 누가 언니 당하나? 드디어 배가 들어옵니다. 영래 할머니가 타고 있으면 참 좋으련만.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아리는 일이 또 있을까요? 이러다 품 아프지. 큰 배 왔단 말이야. 뭔 배요? 아까 왔어요. 백선요? 예. 백선이 아니고 저 사람들 고흥수가 고흥. 그래요? 여기서 간 거 아니고 고흥 와서 고흥. 기다리는 신세는 너나 할 것 없이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기순 할머니는 오늘처럼 망망한 바다가 원망스러운 적이 없습니다. 긴 기다림 끝. 언니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언니 이제 오네. 왜 이제 와? 이제 오지. 말도 못해 오늘 고생했어. 말도 못해. 말도 못해 고생했다. 기다리다. 너지 빠져서 기다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 언니가 왔어요. 그래서 어찌 반가웠던지 몰라요. 이렇게 반가운 사람 없어. 우리 엄마 같아도 더 반가워요. 기순아. 예?
가스가당기냐 맛있더라고. 맛있다. 세상에 이보다 맛난 선물은 없을 겁니다. 이순아, 예? 언니 기다리라고 욕봤다. 잉? 그래. 두 할머니에겐 유난히 길었던 낭도의 가을 하루였습니다. 들판에 소가 사라지고 기계가 쟁기질을 대신한 지 이미 오래. 척박한 섬에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다 이 소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섬이라 밭들이 전부 비탈 진 밭이기 때문에 소가 아니면은 기계로 평지 같으면 모르지만 다 가는 밭이 많기 때문에 소를 기를 수밖에 없죠. 그러고 보니 밖으로만 돌던 박성일 씨가 오늘은 농산일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힘든 일을 도맡아 하던 아내 근자 씨가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아주 가뿐해 보입니다. 야, 서로 가르면 덩어리가 일어난게. 이거 손으로 안 깨면은 또 안 돼요, 이것이. 그래갖고 이제 여기 거름 깔고 비료 깔고 이래갖고 또 갈아. 갈면 덩어리가 나면 또 깨요, 부드럽게. 쉼없이 이어지는 섬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진 근자 씨. 그냥 사는 것이 이렇게 어디 간 뻔히 편타요. 사는 것이 이것이지. 아마 처음에 시집 올 때는 편히 산으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 떨어져서 같이 살고 보니까 일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사는 것이지. 거센 해풍 속에서도 생명을 키워낸 땅처럼 모진 풍상을 겪은 부부는 자연에서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부가 함께여서 작은 수박 한 덩이에도 행복하기만 합니다. 딴도로 시집가니 낭도로 시집 나한테 온게 수박도 먹고 얼마나 좋은가. 좋고 말고요. 하늘과 함께 지어야 한다는 동산일. 섬에서는 거센 해풍과도 그 뜻이 맞아야 합니다. 명년의 봄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 씨를 뿌려야 고든 것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금년에는 고되더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올해 마지막 작물 마늘. 낭도에선 가을이 깊어갈 즈음 마늘을 심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흙에 살짝 눌러 꽂아주는 식으로 심어야 하는데요. 낭도 안악들 마늘 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영래 할머니도 바쁘긴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도 그림자처럼 언니를 찾아 나서는 주인공은 당연히 기순 할머니. 섬마을 이곳저곳을 다 찾아다닌 눈치입니다. 마침내 언니를 찾고 마는 기순 할머니. 나 여기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왔냐? 나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왔냐? 어? 나 여기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왔냐? 어? 나 여기 있는 줄 알고 왔냐? 어떻게 와? 찾아왔지. 잘했다. 잘했군, 잘했군. 쉴 새 없이 일을 찾아 하는 언니 덕분에 기순 할머니도 많이 바지런해졌습니다. 언니를 닮고 싶은 건지 기대고 싶은 건지 뭐든 따라하는 기순 할머니.
아직도 배울 것은 많지만 기순 할머니도 이제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기순아, 예? 나 어디 찾으러 댕겼냐? 밭에? 응. 무궁화 밭으로, 조금날 밭으로, 고모네 집 뒤 밭으로. 그래갖고 집이 가서 우리 언니 어디 갔냐고 찾다가 또 나온 게 언니 어디 갔다가 집에 왔더라. 에이구 우리 언니 여기 있다. 어이구 찾았다. 뭘 찾았냐? 뭘 찾았냐? 답답하지만 어쩌고요. 지가 뭐 편상 그거 보니 그런 거인데 처음 건 것 같으면 밉지만 편상 그런 게 어쩌고요. 이해돼요. 가자. 갑시다. 나 잡아라. 이제 사진 찍어보셔요. 아이고 쑥덕. 영래 할머니와 기순 할머니, 두 짝꿍 할머니는 오늘도 그렇게 낭도의 가을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니랑 나랑 끝까지 살자잉. 예, 죽으나 사나 둘이 끝까지 안 살아야 돼요. 나 언니 죽은 데까지 따라갔다. 그래라. 낭도에 찾아온 가을. 돈독한 낭도 사람들의 정이 깊어가면서 가을은 더 무르익어만 갑니다. 한 번 찾으면 다시 찾게 된다는 낭도의 가을. 이 가을은 내년에도 그렇게 빛나는 속살을 드러낼 것입니다. I'm still feeling the rain fall bouncing off my skin.